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566만원입니다. 566만원에서 단기 계좌에서 마이너스 5만원 정도 났고요. 그 다음 중기 계좌에서 한 4만원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오늘은 마이너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지루했습니다. 왠지 좀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또 나름 좀 선방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버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지난밤에 미증시 보시면 나스닥 기술주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졌죠. 뭐 되게 심한 건 아니지만 1.4%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포하고 그다음 FOMC에서 테이퍼링 우려에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우려감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좀 더 긴축을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2분기쯤 만약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장에는 약간 반응이 안 좋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 하나 하고 그다음 오미크론 부분이 이제까지 파우치 소장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산은 되고 있지만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해서 오미크론 악재는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판단했었어요. 보시면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거 이거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염려스럽고요. 이게 그다음 지난번 여기서 떨어질 때 이때 오미크론 확산 우려감으로 여기서 이렇게 길게 떨어졌거든요. 빠졌다가 여기서 오미크론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다시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빠진 만큼 되돌아왔다는 얘기죠. 돌아왔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약간 눌리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서 이제 어제 뉴스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영국의 사망자가 한 명 나왔답니다. 오미크론 걸린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한 명 나왔다. 그리고 입원한 사람도 꽤 되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심하진 않지만 많진 않지만 입원한 사람 좀 있다. 그리고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게 봤는데 하여튼 뭐 한 달 만에 2배에서 4배든가 뭐 하여튼 급속히 지금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 감염자 중에 한 44% 정도 나온답니다. 영국이. 영국이 보통 보면 이 감염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섬나라 영국이 오히려 코로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때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확산하고 그 다음 다른 나라들로 점점 번지는 이런 느낌. 영국에서 번진다는 뜻이 아니고 영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증상이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미국 쪽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국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오미크론 확진자가 44%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델타 변이에 걸린 감염된 사람 수준으로 지금 벌써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오미크론이 주력 변이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현상이 미국 쪽에서도 좀 있으면 이제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00명이 넘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아주 빠르게 확 번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감염됐을 경우에 치명률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약 걸리면 뭐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무증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위험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고위험군의 고연령층이라든가 고위험군 사람한테 감염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일단
그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 독감 심하게 걸리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듯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고위험군한테 고령자나 고위험군한테 감염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다들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다시 그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빠진 이 부분은 금리 인상 우려감도 있는데다가 지금 그 오미크론이 영국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 부분이 좀 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가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고 이제 진정되는 국면이면 이 정도에서 방어가 되고 이번에는 이 선에서 이제 방어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겠죠. 딱 지금 요 정도죠. 제가 보는 건 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 그러니까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이 여기서 더 심각하지만 않으면 요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하고 다시 위로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 영국의 경우를 봤을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쪽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위협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위협적인 상황이 된다면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고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졌는데 여기서 또 보자면 들어올리려는 시도는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밑으로 좀 빠지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늘은 나름 선방은 했어요. 국내 증시가 보시면 코스닥 기준으로 급격히 안 떨어지고 계속 들어올려 가지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지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선방을 했는데 여기서 그 방어가 됐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려는 시도는 하겠지만 쉽게 들어올리지는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위아래 어느 쪽인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상 제가 이게 그 지수 관련한 이야기 할 때 말이 길어지면 참 판단하기 어렵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보통 제가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는 어제 방송할 때는 내릴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 올라간다고 말하기 힘든 좀 애매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그 제가 단기 계좌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CGN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아직까지 계속 가진 이유는 확진자가 지금 5,567명 나왔는데 아마 내일 발표되는 숫자는 그보다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6,000명대나 7,000명 정도서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PCR 검사가 지금 한계치에 왔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자가 진단 키트를 써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계속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자가 진단 키트가 아니고 PCR 검사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그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작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더 급증하는 상황까지도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 백신 패스 이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그 PCR 검사 같은 걸 해갖고 검사 확인증 같은 게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됐을 경우에 확진자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무증상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검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그 검사를 다 커버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자가진단 키트를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자가진단 키트에 조금 비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기 투자에 시그네틱스를 팔아버렸고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지수가 좀 내려가길래 그 지수가 빠질 줄 알고 팔아버리고 여기다가 그걸 매수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가진단키트 두 회사께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휴마시스하고 그 다음 SD 바이오센서하고 두 가지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아서 SD 바이오센서 요걸 그 시그네틱스를 팔고 종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도 어제 60만원 정도 현금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SD 바이오센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스가 오늘 제가 매수한 가격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대충 요 정도에서 매수했기 때문에요. 보시면 SD 바이오센스를 54,600원에 매수했는데요. 54,600원이니까 여기쯤, 그러니까 분봉을 보시면 여기 내려와서 54,600원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대충 여기겠네요.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약간 올랐는데 이건 모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올랐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까요? 기존에 요 태경사는 요거는 그냥 저겁니다. 요거는 그냥 14,000원이 남았는데, 현금이 남았는데 16,000원인가 남았는데, 이게 제가 가진 종목들이 다 지금 좀 비쌉니다. 5만원, 3만원, 6만원, 17,000원이 비싼 종목이라서 현금이 한 16,000원인가 5,000원 정도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가 금액 보려고 그냥 남아있는 돈으로 태경산을 두 주만 샀습니다. 그냥 이게 의미 없이 샀다 보시면 되고, 기존 가지고 있던 데서 현금 있던 60만원 정도를 55만원 정도네요. 55만원을 SD 바이오센스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휴마시스, CJN이 오늘 조금 내려와 버렸어요.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해갖고 끌어올려 놓고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팔아버린 것 같아요. 어제 올라간 게 순전히 외국인 매수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CJN이 보시면 56만 주 어제 매수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했다가 그다음 오늘 약간 매도하니까 다시 내려와 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휴마시스라든가 SD 바이오센스 이쪽이 자가진단 키트니까 이쪽이 조금 기대감이 더 있어서 여기다 비중을 좀 더 실었고, 랩지노믹스하고 CJ는 일반 그냥 PCR 검사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종목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PCR 검사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대충 이런 관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에 태경산업은 눌리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시장 상황만 좋아진다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이제 연말 배당까지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요 정도는 양호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쯤에서 할 때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제가 줄 거놓은 선 이 정도까지만 오면 그 다음 슈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하는 흐름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렸을 때 들어온 물린 사람들 정리하고 나면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중기 투자로 길게 보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 이렇게 보고, 시그네틱스 팔아버린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너무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요.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거의 오늘 1,700 얼마 땐가 바로 팔아버렸어요. 바로 팔아버렸고 조금 빠진 상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힘겨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안랩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지금 뭔가 좀 안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 자체의 어떤 경쟁력은 있는데 소통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 보여요. 그리고 이 여당 야당이 너무 강력하게 부딪히니까 제3 후보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으로 가면 내년 한 1월쯤까지 정도 가면 양쪽 후보가
결격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그때까지만 버티기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한번 급등하는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 보안 관련주들이 지금 요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겸사겸사 해서 이 종목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봐야 돼요. 주봉이나 월봉 보면 실적에 비해서 보안 관련주라는 그 특성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바닥권이 아니겠냐 싶고 월봉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고요, 혼조세였고 개인적으로 뭐 그냥 그대로 진단키트 관련주 부분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기대를 한 번 더 해보고 뭐 나머지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